오늘 할 이야기는 탄핵 소추안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의 탄핵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같이 외교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탄핵의 사유로 이야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에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고 있다.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도 그딴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정치는 못했습니다. 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최소한 문재인보다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을 볼 때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금 상황에서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북한은 지금 핵 개발한다고 GX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어찌되었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무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국은 나라의 각종 지원금과 적극적인 기술 탈취, 특허권의 무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는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탈취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중국 시장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일본의 중심으로 한 정책은 크게 보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근처를 보면 공산주의한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처에 있는 일본과 외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일 외교로 국민의 선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민중당이 탄핵 소추안에 그대로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팩트이고 정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보았을 때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많은 논란이 되자 2차 탄핵 소추안에는 같이 외교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는 일본에 대한 혐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다 보면서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정책하는 정치인들에게 혐오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만 정치인들로 인한 반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